자, 오늘은 그 앞선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음, 전기세에서 견적을 냈는데 뭐 냉각수 교체 뭐 그렇게 뜨고 뭐 라지에이터 교체 뭐 이렇게 떠서 일단 그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냉각수 누수 방지제였죠. 라지에이터 실란트 뭐 그런 걸로 일단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뭐 이걸로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어요. 냉각수 누수라는 게 크랙이 좀 크면 뭐 이걸로 안 잡힙니다. 근데 미세한 크랙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이걸로 다 잡을 수가 있어요. 일단 차 바닥에 박스를 하나 깔아 놨는데 지금 차를 세워 놓은 지 한 3일 정도 됐어요. 3일 정도 됐는데 몇 방울 떨어졌죠? 여기 보시면 물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.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가 약간 노란색이에요. 약간 노란빛을 띠는 이게 냉각수예요. 부동액 색이 노란색이죠. 나중에 냉각수랑 부동액이랑 무슨 차이인지 또 설명해 드릴게요. 일단 냉각수가 요 라지에이터 쪽에도 새는 데 없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 서머스탯 있죠. 서머스탯을 통해서 뭐 엔진도 식혀주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저 안쪽 히터 코어 저쪽으로 이제 냉각수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. 근데 어디선가 누유가 있죠. 누가 있는데 못 찾겠어요. 안 보여. 차를 띄워봐도 안 보이고 위에서 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미세한 크랙이다 판단해서 라지에이터 실란트를 넣어서 막아 보도록 할게요. 뭐 이렇게 해서 안 막히면 뭐 라지에이터 관련 뭐 배관들 뭐 싹 갈아주면 돼요. 근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일단 싼 거부터 하나씩 하는 거죠. 그래요. 일단은 뭐 냉각수 량이 그렇게 확 준 건 아니에요. 지금 풀에서 살짝 내려가 있는 정도. 뭐 이 상태에서 뭐 차를 운행하시거나 해도 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찝찝하니까 일단 중고차 사면 이런 부분 다 정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엔진 뚜껑도 한번 열어볼까요? 엔진을 넣는 부분 이쪽 부분도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이 차가 30만 킬로 넘게 탔는데 슬러지도 하나도 없고요.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. 처음에는 뭐 이런 맛에 타는 거죠. 그래요.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. 자, 그러면 일단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냉각수 그냥 라지에이터 캡이 없어요. 이거는 보조 탱크입니다. 냉각수 보조 탱크. 냉각수 보조 탱크에 누수 방지제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일단 넘치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냉각수를 빼주도록 할게요. 뭐 기존에 뭐 그냥 하실 때는 뭐 일반적인 뭐 현대기아차 뭐 그런 차들은 라지에이터 위에 라지에이터 냉각수 캡이 있습니다. 캡을 열고 바로 그 케미컬을 주입하시면 되는데 체어맨 같은 경우에는 그 캡이 없어요. 그래서 보조 탱크 쪽으로 주입하도록 할게요. 일단 어느 정도 빼주시고 일단 넘치면 안 되니까 요거 빼주시고 케미칼을 넣을 겁니다. 이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도 많고요. 이런 거 뭐 만드는 회사도 많고 하는데 뭐 따로 뭐 케미칼 선전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. 뭐 이거 쓰셔도 되고 저거 쓰셔도 아무거나 상관없어요. 뭐 제가 파는 것도 아니고 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뭐 후기나 뭐 이런 거 보시고 뭐 괜찮은 거 쓰시면 돼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케미칼류는 가급적이면 큰 회사 걸 씁니다. 뭐 오일이라든지 요런 류의 케미칼 그리고 뭐 광택 낼 때도 콤파운드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좀 신뢰가 있는 대형 회사 거를 써요. 그래요. 뭐 그렇다고요. 그래요. 이거 잘 흔들어서 그냥 넣으시면 돼요. 뭐 약간 주황색 빛이 나는 액체인데 이게 냉각수가 순환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뭐 크랙 같은 거 그런 거로 조금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요거는 아까우니까 영혼까지 탈탈 털어 넣어서 그죠? 일단 설명서에는 10리터에 한 병을 넣으라고 했는데 체어맨 같은 경우에 요 차 같은 경우 12리터 정도 들어가요. 냉각수가 조금 모자라긴 하지만 일단은 뭐 요걸로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뭐 그런 테스트 하려고 뭐 이런 차를 산 거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라지에이터 교체하시고 뭐 교체하시면서 워터펌프나 서머스탯 뭐 이런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싹 교체해 주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? 돈이 많이 들죠. 돈이
뭐 최소 뭐 싸게 해도 뭐 25만원에서 뭐 비싸면 35만원 선 요 정도 드는데 요 케미컬 한 통 해봐야 뭐 1, 2만원 밖에 안 하니까 저거는 한 2만 몇천 주고 산 것 같아요. 자, 일단 이렇게 넣고 나서 침전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시동을 걸어서 엔진에 열을 좀 올려 줄게요. 엔진이 열을 좀 받기 시작하면 서머스탯이 열리고 그리고 워터펌프 돌고 하면서 안쪽에 있는 냉각수가 순환을 하겠죠. 뭐 요 상태로 뭐 한 20분 정도 돌렸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번 돌려주세요. 뭐 침전물이 쌓여서 좋을 건 없으니까. 그리고 일단은 배기라인 쪽에 딱히 뭐 연기가 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. 요쪽에서 연기가 엄청 많이 난다. 그럼 한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 냉각수가 엔진 룸 쪽으로 들어간다. 엔진 그 피스톤 룸 있죠. 그쪽으로 들어가는 경우, 그리고 뭐 엔진 오일이 그쪽에서 같이 타는 경우, 그런 경우에는 뭐 연기가 많이 나기도 하는데 뭐 요 차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. 지금 엔진 열이 좀 올라 있고 지금 요 영상은 요거 넣은 지 한 일주일 정도 지났어요. 간혹 저런 걸 사용하시면 뭐 히터 코어가 막힌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, 히터 코어가 막히는 거는 뭐 저런 원인도 있긴 있어요. 그리고 냉각수를 자주 교체 안 해주시면 안쪽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히터 코어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. 일단은 히터 잘 나옵니다. 굉장히 따뜻한 바람 나오고요. 뭐 상태도 괜찮습니다. 히터도 문제없이 잘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절반의 성공은 한 것 같아요. 뭐 상태를 더 봐야 되겠지만, 그리고 요것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박스를 깔아놨는데 새는 게 없습니다. 어디서 잡혔는지는 몰라요. 일단은 잡혔어. 싼 가격에 돈 벌었죠. 그리고 배기라인 쪽에 물이 떨어지죠. 간혹 뭐 운행하다가 보시면 흔히 뭐 마우라라고 부르죠. 마우라 마우라 쪽에 물이 많이 떨어진 차들이 있어요. 그런 차들은 연소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. 물 떨어진다고 뭐 왜 차에서 물이 떨어지지 하지만 물이 떨어지는 게 상태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엔진룸에서 연소된 가스가 뭐 촉매를 통해서 뭐 화학 반응해서 물하고 뭐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데 그것까지 설명을 안 드릴게요. 왜냐? 그것까지 저도 잘 몰라요. 화학 쪽은 잘 몰라요. 그래요. 하여튼 물 떨어지면 괜찮은 거다.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간단하게. 이건 아까 뺐던 냉각수인데 상태가 굉장히 괜찮아요. 뭐 침전물 같은 것도 거의 없고요. 그다음 보조 탱크에서 뽑았기 때문에 저게 뭐 완전한 상태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는 굉장히 깨끗한 것 같아요.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냉각수와 부동액 뭐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죠. 뭐 엄밀히 말하면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. 자, 요 물이 있죠. 그리고 생수나 지하수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. 수돗물 쓰시거나 아니면 증류수 이런 거 쓰셔야 돼요. 요 부동액과 물을 합치면 냉각수가 되는 거예요. 부동액은 말 그대로 얼지 않는 액이죠. 얼지 않는 액. 저 어느 점이 또 있긴 하지만 뭐 우리나라 같은 뭐 극단적인 온도 차가 있진 않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부동액 절반 정도 넣으시고 뭐 수돗물 절반 정도 넣으시고 뭐 5대5 정도로 넣으시면 돼요. 근데 부동액도 워낙 또 종류가 많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뭐 레이싱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또 얘기가 완전히 또 달라지겠죠. 근데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반반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이제 라지에이터에서 엔진이나 히터코어 쪽으로 요 액체가 순환되면서 엔진을 식혀주는 거예요.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. 요건 아까우니까 이렇게 다시 재사용을 할게요. 일단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부동액이나 뭐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한 통씩 사서 싣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나중에 무슨 상황이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. 자, 오늘 뭐 간단히 여기까지 할게요. 고맙습니다.